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내담자들 중에서 연애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연애는 제가 연애고자 출신이라서 같은 출신입니다. 네. 상담 환경에서는 이제 연애나 결혼 문제, 배우자 문제나 이렇게 남녀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서로 갈등이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또 갈등이 생길 여지도 많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좀 접하고는 있습니다.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가장 많이 좀 호소하는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남녀 관계나 부부 관계나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 예. 기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만나고 보니 또는 결혼을 하고 보니 처음하고는 너무 다르더라, 변했다, 이런 문제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그런 것들 많이 호소하시면서 예. 속았다, 사기당했다. 예, 결과적으로 내가 속았다, 네. 억울하다, 저 사람 좀 고쳐달라, 이렇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럴 때 뭐 속았다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시나요? 우선은 감정적인 문제들을 좀 들어보죠.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셨는지,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부부라면은 문제가 좀 복잡해지지만 연인 관계라면은 이 관계가 정말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관계인지까지도 너무 관계 때문에 이거는 위험할 수 있고 너무 상처가 크고 얻을 게 없다, 이러면은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연인 관계에서 좀 이런 커플은 만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커플은 어떤 커플이 있을까요? 주로 폭력 같은 게 폭력. 섞여 있다거나 계속 거짓말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바람 피우거나 도박하거나 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이런 문제들이 좀 인식을 할 수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겠지만,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그러면, 특히 한 2, 3년 정도 이상 지속된다 이러면 네. 우리가 물건 정리할 때도 2, 3년 정도 안 쓴 물건은 버리라고 하잖아요. 예. 철이 2번 바뀌었는데도 안 쓰면은 앞으로 쓸 가능성이 없는 물건이거든요. 계절이 2-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비슷하다, 계속 때린다, 네. 도박한다, 술 먹으면 폭력적이다, 이런 문제 반복되면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궁금한 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거진 다 그냥 바로 헤어지지 않나요?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왜 못 헤어지는 걸까요? 문제가 있는 줄 아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예. 큰 돈을 빌려줬으면 못 헤어지겠죠. 그런 과정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싸우는데 맞았다, 때리는 사람이네? 그러면 바로 헤어질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흔히 좀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나, 네. 피해를 받으면서도 뭔가 이건 내 잘못 때문에 생기는 일같이 진행이 오랜 시간 동안 점점점 되었다 그러면, 인간의 문제라는 게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네. 내가 언제부터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지, 언제부터 이랬더라 생각하면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애매하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노력하면 고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네. 계속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고민은 늘어나고 괴롭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고, 네. 그 순간에 약간 좀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야.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네. 실제로 상대방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변할까요? 근데 사실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걸 내 잘못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 자체가 사실 문제죠. 내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해야 되는 건 내가 아니고 이 사람인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어떤 연인과의 관계에서 나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만약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외도를 했는데 내가 매력이 부족한가? 내가 좀 더 꾸미고 다녀야 되나? 외도한 게 잘못한 건데. 그런 과정에 많이 이제 상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는 뭐 헤어지는 게 정답인가요? 노력을 해볼 수 있겠죠. 그분이 그런 걸 인식하고 개선해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헤어지지 못하는 건 분명히 상대방의 그 문제에 대해서 고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노력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못 헤어지는 거잖아요. 예. 또 기대를 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계속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써왔던 마음들이 아깝고 그리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헤어지는 게 맞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헤어짐이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결국 인간관계라는 건 끝이 있기 마련이니까 예. 헤어짐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는데 네. 선택이라는 게 예. 좋은 것만 갖고 나쁜 것만 따로 떼어서 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 묶여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장점들을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만남을 시작할 때도 비슷하죠. 예. 난 이 사람이 뭐가 좋아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뭐가 따라왔더라.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시댁이 따라왔더라. 왜 웃으시죠? 네. 세트 메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절대 갖고 싶은 것 이건 절대 안 되는 거. 어떤 것보다 나는 맞고는 못 산다. 때리는 사람은 싫다. 이렇게 되면 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절대적인 거 아닌가요? 때리는 뭐 난 때려도 난 좋아 이런 사람이 거의 없죠. 좋아서 지내는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네. 예를 들자면 때리는 배우자를 만나서 굉장히 괴롭고 네.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헤어졌는데 예. 또 새로 만나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비슷한 사람을. 예. 그렇게 싫어서 이 문제 때문에 헤어졌는데 네. 다시 만나고 보니까 네. 처음엔 아닌 줄 알았는데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반복 강박이라고. 반복 강박.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네. 해결하고 싶은데 아. 못하면 그게 이제 상처로 남아요. 컴플렉스라고 하죠. 그게 남아 있어서 어떻게든 다시 해결을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강박이라는 거는 어떤 상처가 있으면 네. 그 상황을 똑같이 재현을 해서 네. 해결해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근데 이게 무의식 과정이기 때문에 네.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네.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해하고 보더라도 굉장히 안타깝고 근데 그런 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용어나 전문적인 지식은 네. 상담가의 관념에서만 존재하고 네. 스스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게 상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런 케이스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전에 만났던 사람과 똑같은 문제로 지금 다시 헤어짐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일부러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왔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게 당사자의 잘못은 아닌데 네. 무의식이니까 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네. 좀 더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마음의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발짝 떨어져서 나를 볼 수 있느냐. 친구들이 보면 뻔히 보이거든요. 네. 그럼 말렸을 거예요. 네. 그럴 때 헤어지라 또는 걔는 어떻다? 그런 반복 강박으로 상처를 받고 같은 관계를 반복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고집이 세세요. 맞아요. 선택적으로 듣죠. 남들이 얘기하면 나에게 유리한 걸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잘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관계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네. 꼭 남녀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상황들이 반복돼서 상처가 된다 그러면 네. 내 마음이 좀 왠지 모르게 이끌리는 그런 방향보다 주변의 조언이라든지 네. 좀 현실적인 방향 선택해 나가는 것도 좀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듣고 나는 그러면 그 마음의 강박을 극복할 거야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극복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마음의 문제들은 네. 일단은 극복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네. 이런 논의를 하고 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상담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과정들을 이해를 하고 지난 상처들에서 좀 내가 극복하지 못한 마음들이나 그런 기억들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잘라내고 오늘부터 새로 좋은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인식해 나간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연인끼리 건강한 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글쎄요. 연인 관계는 네. 적당히 상호 의존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한쪽이 너무 의존적이라거나 필요에 의한 만남이라든지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예.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가 좋은 것 같고.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너무 외롭고 또 내가 너무 힘들 때 어떤 사람이 딱 보여요. 네, 그래서 막 그 사람에게 한눈에 반해버리는 경우. 네, 근데 그런 경우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네. 좋은 만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배고프면 네.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네. 내 마음이 좀 황폐하고 황폐하면 사람들이 누구라도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네.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네. 뭐 술, 담배, 게임 뭐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떤 예. 환상이나 기대를 가지고 만나게 되니까 예. 아무래도 현실보다 좀 왜곡돼서 상대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 내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사랑받을 준비가 되고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난 이 정도 가치는 되는 사람이야라는 마음, 자존감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건강하고 되게 크면 예. 그 이상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텐데 난 지금 너무 누군가가 필요해 급해 이러면은 그만하지 못한 마음에도 쉽게 이제 만족을 하고 문이 열리게 되죠. 그런 걸 이제 흔한 말로 삘이 꽂힌다, 반한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변에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별로야. 친구들이 보기에는 예전 그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충고를 조심스럽게 해줘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핍에 의한 만남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네. 뭔가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충족되었을 때 좀 객관적인 눈으로 네.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성을 찾는 게 네.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뭐 네. 연애라는 게 감정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성적으로 따져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할 때 네. 그럴 때 시작되는 만남은 조금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운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요. 네.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건강할 때 네. 서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예. 있으면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책에서 배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이네요. 네. 오히려 진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는 좀 나를 돌아보고 네. 좀 이제 좀 괜찮을 때는 여유를 갖고 주변을 탐색해봐라. 네. 되게 역설적이라서 영상을 보는 구독자님들도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